100% 감면을 못 받는 형태로 아마 20년도부터는 진행이 될 것 같아요. 1년에 2,500만 원이 그냥 허공으로 떠버리는 거니까 5년 뒤에 사후 관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요즘 엄청 장난 아니에요. 저 지금 힘들어요 지금. 첫 주제 가장 요즘 핫한 청년 창업 감면 혜택. 사실 되게 중요한 제도예요. 이 제도가 되게 옛날부터 있었던 제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 혜택이 좋다 보니까 약간 조금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도권에 있는 사업자들이랑 감면 혜택을 조금 줄였어요. 그래서 기존에 100% 감면 받던 수도권 내 사업자분들이 100% 감면을 못 받는 형태로 아마 20년도부터는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생각보다 25% 정도 감면 혜택이 줄어드는 게 꽤 큽니다. 예를 들면 세금 1, 2억씩 내시는 분도 있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1년에 2,500만 원이 그냥 허공으로 떠버리는 거니까 올해 사업자를 내신 분들은 앞으로 5년까지는 그냥 기존에 있던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건데 이 세법이 개정된 게 적용되는 게 26년도 창업분부터예요. 그러니까 26년도에 사업 개시를 하신 분들은 기존에 받았던 그 50% 100% 감면보다 조금 더 축소된 혜택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창업을 하실 분들은 올해 안에 사업자 등록을 내셔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26년도에 사업자를 내시는 분들은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제도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조세특례제한법 6조에 나와 있는 제도인데요.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일정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날로부터 최대 5년까지 세금을 50%에서 100%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거기서 중요한 요건이란 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업종을 고려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나이, 사업장 소유지, 내가 실제로 창업을 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요건인데 업종 코드가 있거든요. 국세청 업종 코드가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는 통계청 업종 코드가 있는데 우리나라 세법은 통계청 분류로 갑니다. 업종 분류에는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있거든요. 세분류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업종 해당하는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창업감면이라는 게 최초 사업자를 냈을 때만 적용받는 게 아니라 해당 업종에서 최초 창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동종업종을 판단하는 기준이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잘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최초 창업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요. 과거 동일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낸 적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봐야 되잖아요. 동일업종 여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로 보셔야 된다. 청년의 요건은 만 34세 이하의 청년인데 군복무를 하신 분의 경우에는 그 군복무 기간을 차감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6년까지 추가가 되거든요, 최대. 그래서 만 40세까지도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감면 신청을 하실 때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셔야 돼요. 공익근무요원이나 산업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요건을 잘 보셔서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셔야 돼요. 일단 청년 요건에 해당하면 50% 감면이 추가로 진행되고 그리고 사업장 소유지가 어딘지 요건을 갖추시면 추가적으로 50% 감면이 적용돼서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추면 100% 감면, 둘 중에 하나만 갖춘다면 50% 감면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사업장 소유지 요건은 수도권 과밀업적권역 외 지역이냐 아니냐로 갈리는데요. 수도권 과밀업적권역 내 지역에서 창업하시는 경우에는 50%만큼 감면 혜택이 차감된다고 보시면 되고 수도권 과밀업적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시는 경우에는 50% 감면 혜택이 추가가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년 요건을 갖추시면서 수도권 과밀업적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을 하시면 100% 감면이 되시는 거고 나이 요건과 수도권 과밀업적권역 외 지역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하나씩 더하게 하시면 본인이 얼마만큼 감면을 받을 수 있을지 정리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수도권 자체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에서 과밀업적권역 성장관리권역, 요 자연보전권역이 따로 있어요. 과밀업적권역이 아닌 수도권 있잖아요. 거기서는 또 100% 감면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거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 이번에 개정된 사항이 수도권 내에서 과밀업적권역 외 지역인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이 100% 감면에서 75% 감면, 50% 감면에서 25% 감면으로 줄었다는 요 개정 사항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난 서울에 사는데 100% 감면 받으려고 사업장은 흔히 말하는 이제 비감밀업적권역인데 수도권 그 인근의 지역 안산이나 남양주 별내 이런 데서 이제 비상주 사무실로 해가지고 이제 내시는 분들 많이 있으신데 기본적으로는 외형이 갖춰져 있는 내부 설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실제로 거기서 내 일을 했다는 그 입증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작년 24년 하반기부터 검토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요즘 엄청 장난 아니에요. 저 지금 힘들어요 지금. 요즘은 조금 이런 감면이나 공제나 이런 것들을 보수적으로 적용하시는 게 중요하고 안전하게 적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사업장 여부, 공유 오피스라도 실제 근무하면은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사람이 이것만 가지고 본인이 약간 리스크를 안고 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세무사한테 상담하시는 게 마음 편하실 겁니다. 혼자서는 절대 안 되고 세무사님이랑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혼자서 하려면 행정 절차는 거칠 수 있어요. 세무서 가셔서 하시면 되는데 사업자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도 있고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감면받을 수 있는 업종인데 감면받지 못하는 업종으로 잘못 등록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 사업장이 감면받을 수 있는 소재지에 있는데 나도 모르게 다른 소재지로 내가지고 감면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되게 빈번하거든요. 그리고 사업자를 내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게 창업이라는 단어가 신규 창업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기존에 있는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창업으로 안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이것을 면밀하게 세무대리인과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대어보고 저도 실수를 해보면서 사례들을 많이 접해보니까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겠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오늘 최대한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과 법인의 비교를 좀 해주시겠어요?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둘 다 창업중소기업 세금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일단 국세 파트에서 봤을 때는 종합소득세,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세 파트에서 50%에서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개인과 법인은 1차적인 차이는 없지만 지방세에서 차이가 납니다. 개인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개인 지방소득세가 부과가 되고요. 보통 종합소득세의 10%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법인세 같은 경우에서는 10%가 따로 부과가 되는데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개인 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 내용은 다루고 있지만 법인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감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법인 사업자의 경우 100% 감면을 받더라도 법인 지방소득세 부분에서는 감면을 못 받기 때문에 세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시고 계시다가 법인 사업자로 딱 등록을 해서 감면을 받았는데 세금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개인 사업자로 무조건 감면을 받는 게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료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지역가입자든 아니면 직장가입자든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잖아요.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법인 소득이 곧 개인의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 소득이 아무리 많이 발생해도 건강보험료가 증가하진 않지만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고 그 경우에 건강보험료가 꽤 많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투자받거나 이럴 게 아니라면 그냥 개인 사업자를 유지하시는 게, 그래서 보통 컨설팅을 할 때는 개인 사업자 가지고 계신 분이 다른 업종으로 법인을 내든지 이미 현금 흐름은 개인에서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하죠. 감면 신청에 대해서 따로 절차가 필요한 건지.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그러면 사업자 내면은 뭐 별도의 뭔가 제출에 대해 서류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사업자 내고 나서 이미 감면이 확정이 된 건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일단 감면을 적용받으시려면은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때 이제 세액 감면 신청서랑 공제감면 세액 합계표 이런 것들을 별도로 제출하시고, 그리고 감면 계산서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 서식을 첨부를 하셔가지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사실 직접 하시긴 조금 어려우셔서 우리의 위대한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일정 부분 이제 기입을 하시면은 감면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거 오기재 하시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니까 아무래도 세무대리인한테 맡기시는 게 조금 속편하실 거고요. 그러면 종합소득 신고할 때 이 신청서랑 뭐 계산서를 제출하면은 무조건 확정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5년 뒤에 사후관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보통 세무조사 나올 때 5년 차이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부과 제척기간이 5년입니다. 보통 감면이나 공제를 받았을 때 혜택이 좋은 만큼 세무조사나 검토에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은 프리랜서 그리고 유튜버 원격으로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실까요? 감면 혜택 받으실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요. 프리랜서는 중소기업으로 안 봐요. 자, 이 명칭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인적시설 혹은 물적시설이 있어야 된다. 근데 물적시설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냐? 방구석에서 그냥 컴퓨터 하나만 있어도 창업이 가능하잖아요. 이걸 물적시설로 볼 것이냐? 되게 애매한 문제거든요. 이건 입증의 문제다. 요즘은 좀 빡빡하니까 체크 꼼꼼하게 하셔서 진행하실 수 있는 그런 세무사님 만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도를 알고 있어도 좀 네. 실수로 감면 못 받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 많죠. 어떤 경우들이 있나요? 첫 번째 유형은 일단 사업자를 잘못 내신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소명을 통해서 감면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사업자를 제대로 냈어요. 근데 신청을 안 했어. 우리나라 세법에는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이 요건에 해당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실질대로 과세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대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입증을 하면은 어지간하면은 받아줍니다. 요즘은 좀 안 받아주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업무가 많이 힘듭니다. 경영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본인이 관합하거나 잘못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신고 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 내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걸 경영청구라고 하거든요. 본인이 요건이 됨에도 세금을 많이 납부하셨다, 관합하셨다, 오납하셨다 그러면은 환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어디 가서도 듣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도 좀 많이 넣었으니까 보시고 궁금하시거나 저한테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열심히 도와드릴 거고요. 죄송한데 기장 상담 외에는 제가 상담 문의를 받지 않습니다. 이거 조금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한재물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짠짠짠짠.